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율빛 국어연구소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예은에게 물어봐와 같은 고민 상담소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예은 조교님께서요, 여러분이 그 저번에 저희가 우리 뭐 찍었죠? 기출분석법. 기출분석법의 그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학생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예은에게 물어봐라고 해서 하나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 예은에게 물어봐는 매주마다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콕콕 집어서 우리 예은중님께서 스스로 모든 걸 다 기획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껴 낑기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이 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셨는지. 일단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사도 안 했어요. 그렇죠. 누군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 상담소로 돌아온 예은조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은에게 물어봅니다. 방쌤에게 물어봐. 아니야, 알았지 얘들아? 자, 예은에게 물어봐. 한번 그럼 시작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기획 의도를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학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서 정말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물론 이게 저희가 정말로 계획에 맞춰서 딱딱딱 진행이고요. 일주일에 주 1회 업로드가 목표입니다. 근데 물론 기말고사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아니요. 중간고사 망했는데 어떡하죠? 여기다 해야게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우리 이 영상을 볼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고1 학생도 있지만 고3 학생도 있겠죠. 수능이 이제 200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고3 학생들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1 학생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중간고사 망했는데 어떡하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도착한 사연이 있는데 먼저 사연을 읽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연 읽기 담당입니다. 여기 사연 읽기 있습니다. 자, 사연을 한번 펼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사연이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저는 3학년 1학기 시험을 잘 봐서 상승 곡선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중간고사를 망쳐버렸습니다.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예상 문제도 푸는 등 열심히 내신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과에 지원을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과로 돌려야 하나? 대학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두렵습니다. 중간고사 망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고3 학생들 마찬가지고 고1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망하면 이제 거의 끝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친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진짜 너무 안타깝고 공감이 너무 가서 너무 이 친구들을 고민을 상담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주실 건지 우선. 일단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있는 게 이 중간고사는 교과나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논술이랑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형을 준비하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고사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해결책을 주신다 이거죠. 뭐 해결책이 뭐 한 가지인가요? 총 3가지. 3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해결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첫 번째 해결책 한번 가보면 되나요? 네. 예, 가볼까요? 분석하고 고민하기라는 해결책이 있네요. 뭘 분석하고 뭘 고민해야 되죠? 예,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고민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하기. 예. 저는 이제 고민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계속 고민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망해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라기보단 내가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말고사. 네, 그렇죠. 기말고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하면 중간고사 때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분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총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험 스타일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시험 스타일. 그러니까 자식의 학교의 시험 스타일.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수능 강의하기 전에 이제 내신 강의할 때도요. 애들이요. 내신 시험지 보면 채점한 다음에 버려요. 이런 친구 있죠? 이런 친구들. 혹시 버리셨어요? 아니요, 이게 그거를 다시 풀어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이 분석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하.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일단 시험 스타일을 분석한다는 것은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시험 출제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 기출문제라고 하면 어떤 수능 기출문제. 이게 고3들의 시험범위가 대부분 뭐죠? 수트. 그렇죠. 수능 특강의 시험범위죠. 그럼 수능 특강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네. 이거 방동진의 그 현장 강의에서 제공해 주는데 아무튼 그런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는 선생님들 네. 또 어떤 거 근데 있죠? 정말 특이하게 본론에 빈칸을 뚫어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싫어. 목동에 모 남고. 모 남고 목동적의 모 남고가 이렇게 빈칸을 딱 이렇게 채우라는 그런 무식한 수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시험을 낸다 이거죠? 말해주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말씀해 주시죠. 계속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를 봤으면 다들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나의 스타일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을 망했으면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내가 망한 이유, 네. 나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전날에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다가 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디션 난조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뭐 공부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이제 기말고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아마 현장 친구들은 매주 기분 만점을 하셔서 아실 텐데 기분 만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분 만점이 뭐죠? 그 매주 기출을 분석을 하는 저희 과제인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여기 이제 나오는 수능국어 이거 그렇죠. 저희가 기출 분석 촬영한 거 이거 있죠? 네, 수능국어 기출 분석 TCC를 확인하시면 어떤 식으로 내가 분석을 해야겠구나 이게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저희 우리 수입국어연구소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죠. 내가 본 시험지를 분석해서 왜 틀렸는지, 네.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디서 출제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해 보시면 기말고사가 확실히 점수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냥 똑같이 공부해요. 중간고사 공부했던 거 똑같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또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문제집도 똑같이 풀고 그냥 또 똑같이 점수를 맞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해결책 된 건가요? 네. 첫 번째 해결책은 분석하고 고민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해결책이 뭘까요? 마음가짐과 멘탈의 관리. 이거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답니다. 일단 잘 본 친구들은 자만하지 말고 못 본 친구들은 좌절하지 말라 이런 소리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제 논술이나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중간고사 시험을 통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내신을 망했어요. 근데 목표치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표를 낮추세요. 근데 낮추기가 싫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신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정시로 돌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 돌릴 수 있죠. 그렇죠.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신으로는 정말 노답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아니 여기 누가 온지 알고 몇 등급부터 노답입니까? 말해주세요. 솔직히 그러니까 노답이라는 것은 내신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 내신이라는 것은 우선은 학종이나 교과. 일반 고학생 몇 등급입니까? 일반 고학생 기준으로 3등급부터는 솔직히 논술이나 정시를 돌리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치가 높으면.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네. 만약 2대, 네. 이대라고 치죠. 그럼 2대는 내신 4등급이 일반고에서 학종이나 교과로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간대요. 그럼 내가 목표는 2대야. 2대 나온 여자야. 이거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4점대야. 내신이. 그럼 이 친구는
깔끔하게 내신을 뭐 포기한다보다는 줄여라. 네, 그 부분에 대한 현실이 직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쵸. 예.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정시러들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논술러들도 논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논술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능을 봐서 최저를 맞춰야 그제서야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무슨 전형으로 대학 가셨는지? 저 논술. 논술로 가셨다고 합니다. 혹시 최저가 있나요? 네. 최저가 있고. 그럼 최저가 어느 정도였죠 그때? 제가 붙은 학교는 3합 6이었어요. 3합 6이면 탐구까지 포함해서? 네네네. 다 포함해서. 3합 6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시를 되게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으로 정시를 해야 되는, 이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네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망했다고 축 처져 있고 무릎 꿇고 있지 말고 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최선을 다하라.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논술이랑 정시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진짜 학종이나 교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보면 4등급 이하라기보다는 그 위쪽에 있는 보통 1, 친구. 2등급 때 친구들이죠. 1등급인데 이번에 중간고사 망쳤다. 네. 그렇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 지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1, 2학년 때 준비하던 내신에 비해서 0.7등급이나 떨어진 거예요. 0.7은 폭망. 그쵸, 거의 폭망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쵸.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친구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를 극복했고,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때 다시 0.5등급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교과로 원하는 대학에 가서 지금 너무 행복한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친구도 학생들이 그 선망하는 학교인가요? 그래도? 저랑 같은 학교예요. 같은 학교. 이대 나온 여자가 이 학교군요. 그럼 이 친구는 되게, 이 친구 교과로 갔나요? 학종으로 갔나요? 교과요. 몇 등급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충? 1점 초중반 때. 1점 초중.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1점 초중반 정도 돼야지만 뭐 이대 같은 데를, 좋아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교과니까 그런 거죠. 교과니까. 학종은 좀 더 낮아도 되고.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그런 정도의 지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가 멘탈 관리의 끝인가요? 네. 이제 다음,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이겠죠? 네. 벌써 두 번째예요. 네. 자, 세 번째 해결책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계획 세우기. 이것도 뭘까요? 계획 세우기. 예. 일단 내신으로 가겠다 마음 먹은 친구들은 아까 분석하기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설 문제집을 정말 열심히 풀었는데 학교 시험이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를 볼 때, 대비를 할 때는 기출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석에 대한 것에 대한 계획이겠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신 대비는 이게 경험담으로 몇 주 전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3주 전. 3주 전. 그럼 그 전까지는 좀 수능 공부를 하다가, 네. 3주 전부터 빡시게 네. 이렇게. 물론 기본적으로 내신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기본이겠죠. 네. 왜냐면 아무리 수능 공부가 겹친다고 해도 내신은 선생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선생님 필기 무조건 꼭 적어두셔야 되고, 친구들이랑 교환도 하면서 진짜. 필기 교환이라는 것은 다른 반 친구들과 필기 교환. 네. 제가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저 정시합니다. 저 내신 6등급이에요. 학교에서 죽어도 안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1학기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포기하느냐의 관점이죠. 네. 포기하셨나요 혹시 그 학교는? 애들이 딴짓하면 수업 들으라고 하나요? 어떻게 했나요? 원래 안 듣던 애가 안 들으면 뭐라 안 하는데, 듣던 애가 안 듣는다? 그럼 뭐라 하죠. 그럼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이어폰 끼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되나요?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저희 여자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줄 이어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솔직히 들키진 않죠. 근데 솔직히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죠? 아무튼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피할 수 없다면 저는 수업을 듣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수특이잖아. 수능 특강이면
그냥 듣고 그냥 아 그래 저런 내용이구나. 아 저는 조금은 아 이게 또 꼰대 같은데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국어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 시간에 딴청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수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특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2학기 때는 거의 다 자습으로 네. 풀어주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내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은 안 해도 되는 계획은 내신 계획 세우기에 대한 거죠? 네네네. 세 번째 해결책은 끝났나요, 그러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해결책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아 사실은 하나가 더 남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또, 야, 그렇죠. 준비 한 개 더 있어요.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뭘까요? 6월 모의고사 준비하기. 이건 내신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전형을 준비하든 간에 또는 내 중간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시간은 흘러가고 당장 다음 시험은 육모예요. 아, 육모. 네. 그렇지. 이 시험이 정말 중요한데 육모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6월 9일입니다. 예, 계속하세요. 제가 네. 말이 끊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 네가 말하면 재미없거든. 네, 얘기하세요. 예. 6월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한데 당연히 이제 수능 출제하는 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기도 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육모를 보고 나면 뭐가 올까요? 현타. 현타도 오겠지만 예. 이제 여름방학이 와요. 아, 그럼 이제 그렇죠. 그 현타가 왔다는 것은 이제 모의고사 망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나의 그 보완점을 유일하게 빡세게 해서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방학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면 육모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가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이 6월 모의고사를 지금 한 달 공부해서 잘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6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이거 되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길기도 하고 중요한 만큼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지금 다음 영상 예고하시는 건가요? 네. 다음 영상은 예고가 뭐냐 6월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관점인가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요까지 이제 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세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렸어요. 우선 중간고사 망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해결책이 뭐였죠? 분석하고 고민하기. 분석하고 고민하기. 분석하고 고민하기를 좀 요약해 주시면 우선은 자, 시험 스타일 분석. 스타일 분석.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 분석. 문제점을 분석하는 거. 그렇죠. 고민 분석하는 거. 그럼 내 문제점과 내 스타일, 시험의 스타일 분석해서 다음에 어떻게 잘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멘탈 관리죠. 멘탈 관리. 그렇죠. 시험 못 본다고 좌절하지 말자. 네. 다른 길도 있다. 네. 그렇죠. 뭐 두 가지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좌절하지 말고 주말에 잘 보면 된다. 네. 그렇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정시가 있다. 정시가 또 뭐가 있다? 논술이 있다. 논술이 있다. 이런 거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계획 세우기. 계획 세우기. 어떤 계획이었죠? 내신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기말을 준비할 것인지. 기말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뭐 있었죠? 6월 모의고사 준비하기. 그렇죠. 6월 모의고사 준비하기입니다. 근데 그 6월 모의고사 준비하기는 아주 간만 딱 보여주려고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예고를 넘겼습니다. 오늘 상담 어떠셨나요? 저희가 좀 짧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예은님 이번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저는 멘탈 관리를 스스로 되게 잘한 편이지만 제 주위 친구들이 막 우울증 약도 먹는 등 이제 수험 생활을 굉장히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특히 더 멘탈이 흔들리기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다 보듬어 주고 싶었고 그리고 멘탈을 관리하면서 현실도 직시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분명히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뭐라고요? 6월 모평 어떻게 대비하냐는 주제입니다. 이 영상을 그러면 준비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6월 시험 아직 준비 안 하셨죠? 잘하셨죠?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구독, 좋아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니까 막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다음 주제의 영상에서도 멋지게 한번 찾아뵐 건데요. 우리 인사할까요? 네. 안녕.